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ey'll reach.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마술과 세팅하자. I don't think they do. 너 아까 어디 앉아 있었어? 저 여기 앉았었어. 여기? 오케이, 여기 앉자. 아, 아휴, 어쨌든 자, 지금 몇 시냐? 현재 시간 2시 27분입니다. 2시 5월 일단- 6일 2시 27분입니다. 2시 27분에 너를 불러내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일단 아이고 비록 노알콜이지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잔 하자. 예. 짠. 단데? 이거 혹시나 노날콜 이거 혹시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강인데 뭔 논란이야. 어쨌든 뭐냐 나라 유영이 형이 얘기했던 거를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컨셉은 그냥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예,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지 얼마 됐지? 이거를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김 비디오 시절일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영상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16년도 아니십니까? 채널 처음 만들고 파셨던 게. 맞아, 16년도지. 그리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때 한창 이제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실 수도 언급들 할 수 안 되지만 한참 유명했던 유튜브들 이제 영상 이제 만들고 이제 또 그거 동일하게 뭐 샘콜더나 그치 또 여행에 미치다 영상들이 한창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저도 그때 그걸 보고 나도 영상을 하고 싶다. 음. 근데 그때 제가 19년도 11월 처음에는 18년도 이제 10월, 12월에 딱 보고 나도 하고 싶다 해서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나 해서 처음 봤던 게 이제 김비디오. 이제 그 채널이었던 거고 당시에는 저한테 김비디오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갑니다. 19년도 5월에. 19년도 5월에 군대를 가는데 그때 한창 이제 여행에 미치다는 채널이 팡 터진 겁니다. 아 금손 남친. 그때 시작된 거였구나. 네, 영상 감독 출신이 만드는 여행 영상 이러면서.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감독님이 그 당시 김비디오님이 그 당시 이제 영상들을 막 카피하고 이제 뭐 갑자기 그 제목이 기억나는데 하우투샷이었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우투슛 맞아. 그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뭐 찍을 수나 뭐 공부를 할 수는 없었으니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없으니까 노트에다가 다 필기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20년도 12월에 전역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카메라를 사주십니다. 그때 마크 3 알파 7 마크 3 A7M3. 네. 그래 시작부터 좋은 거 했네. 예, 제 첫 카메라 그거 샀는데 이제 네 첫 카메라가 A7M3라고? 네 탐론 와, 28200에 겁나 금수저였네. 일단 오케이. 탐론 28200에 알파 7 마크 3에 음. 기억납니다. 소니 터프 V60 64GB 두 개. 터프에 V60이 있었어? 그것도 네. 몰랐네. 그 최근 아주 옛날 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감독님들도 맨날 얘기하셨던 거지만 사실 카메라를 딱 처음 사게 되면은 뭐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있지 사실 실제로 이제 막상 카메라를 잡고 하게 되면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치, 잘 안 하지. 제가 카메라를 21년도에 딱 처음 샀는데 산 거는 24년도까지 카메라를 안 썼습니다. 아, 그래? 네, 왜냐면 그럼 뭐 했어?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코로나도 있었고 제가 군대도 전역하고 이제 대학생도 마치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놓이면서 뭘 하지 하다가 육군 뭐 특전부사관도 준비했었고 장교도 준비했다가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한 3년 4년 정도는 근데 하여간 그 시기가 있었고 제가 그 시기와 동시에 2023년도에 제가 사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 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답사를 갑니다. 저희는 답사를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영상도 기록물을 남기면 좋으니까 제가 마침 카메라도 있었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점 커지다가 2023년도 말에 제 두 번째 카메라 알파 7 X3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스타트한 거구나. 네, 2022년도 2월 말이다. 야, 니 그러면은 첫 카메라가 A7M3에 그거 쓰다가 두 번째 카메라가 S3라고? 네, 그렇게 투캠으로 돌리다가 어이가 없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바꿨는데 음. 2023년도에 이제 그래서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스케치 영상도 그냥 가서 무료로 찍어주고 학교 것도 막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국가근로를 수원시에서 했었는데 국가근로 그 단체 재단에서도 제가 막 스케치 영상 막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뭐 나름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이에요. 2024년도 5월에 내가 분명히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 서사가 좀 있어가지고 24년도 5월에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24년도 5월에 감독님 라이브를 딱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김비디오였죠 저한테는. 김비디오 라이브가 딱 뜨길래 후배랑 PC방에 있었는데 김비디오 라이브가 뜨길래 딱 들어갔는데 막 이런저런 콘텐츠를 하고 계시는 거길래 또 피드백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영상 하나 딱 올립니다. 근데 그 영상이 극찬을 받습니다 감독님한테. 무슨 영상이었지? 나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그 학교 축제 영상인데 기억나. 네. 기억나. 맞아. 기억난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영상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한참 고민하던 시기였어가지고 감독님이 영상을 보시고 극찬을 하시길래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다가 감독님이 라이브 때 제가 놀러 가고 막 라이브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감독님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밈화시키고 막 제가 막 친구들한테 이모티콘으로 찍고 막 카톡방에서 아씨, 야 그건 좀 에반데? 테러인데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대면으로 만난 거는 7월 딩고 때. 그렇지.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 구독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스텝으로 맞습니다. 올라다가 쓰는 현장이 처음이었지 그때. 네. 맞아. 그때 딩고 현장에서 맞아. 7월 딩고 때 만났는데 감독님들이 이제 딩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얼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연이 계속 돼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제 거의 한 이제 1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네.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네.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지는 1년은 안 되긴 했어. 만난 거 자체만 따지면. 근데 네가 나를 안고 지낸 지는 좀 오래됐지, 그지? 거의 한 20대 김비디오부터 20대 초반에 김비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맞네. 맞는 말이네. 일단 말하느라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가지고. 할 말이 많았구나. 신기하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이게 사실 나도 과가 영문학과고 너는 과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역사학과입니다. 역사학과. 그러니까 이 사학과의 영문학과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영상과는 거리가 매우 멀잖아. 완전 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전공자들보다 비전공자들이 훨씬 많아. 훨씬 맞습니다. 많고 의외로 비전공자들 중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맞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고. 그치. 그리고 사실 뭐 요즘은 이제 네가 또 우리를 배신하고 이제 김승혁 감독한테 붙어봐. 이거 오해의 소지였습니다, 여러분. 2시 34분. 누가 유튜브 컨텐츠 찍으려고 2시 34분에. 알겠어.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과가 아닌 걸로 나는 맞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그렇듯이 사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네가 왜 어떠한 계기로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왜 이걸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요즘 보니까 내 구독자들 중에서 의외로 10대 20대들이 꽤 있더라고. 아마 한창 진로를 고민할 때니까 너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될 거야. 사실 영상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 바이 사람일 수 있겠지만 마음 먹고 달려들면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건 맞지. 그냥 즐기자는 마인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왜 좋아하게 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 콜더라든지 뭐 여행에 미치다라든지 그 영상들을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가 시작이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각 잡고 나 이걸 돈 벌겠어 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재밌게 놀듯이 한번 따라가 보자 흐름 타서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타고 들어왔는데 사실 그 말씀드렸던 2014년 뭐 저희 진짜 만나기 딩고 전까지만 해도 사실 고민하던 시기였었고 이걸로 업을 해야 될까 카메라는 그냥 그 전자기기 사는 것도 제가 좀 피곤해서 말이 또 두리뭉술한데 저쪽 얘기하지 마.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좀 피곤해서 말이 두리뭉술한데
하여간 그래서 막 이거를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고 막 업으로 삼겠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고 그냥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 하자. 항상 마인드가 재밌는 거 해야지 인생이 재밌지. 그게 스타트였구나. 예. 근데 이거를 제 주위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자라고 하니까 제가 또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후배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나. 아, 재밌으니까 하죠. 재미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라고? 아, 재밌으면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구나. 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오해를 한다는 네. 거구나.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막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제 인스타그램에 나온 영상들이 제 개인 작업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긴 하는데 그 영상들이 사실 좀 허접해요. 제가 봐도 만든 지 저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거 상업이라는 거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 한 편의 영상을 만들 때 아무리 짧은 2분짜리라도 노래를 한 몇백 번을 바꾼 영상도 있고 막 한 컷만 몇십 번을 찍는 것도 있고. 너 고민한 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론적인 고민들 막 대학생 때 과제하고 뭐 밤새서 그거 막 대부분 다 이제 감독님 영상 채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찍었지를 막 분석하고 막 이 색감을 어떻게 만들었지 막 분석하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제 멍청한 짓이긴 한데 럿 같은 거에 막 몇백만 원씩 쓰면서 한 200 쓴 것 같더라고. 오늘 오면서 계산해봤는데. 진짜 많이 쓰긴 했네. 네, 럿 막 200만 원 써가면서 왜 난 이 럿이 안 맞지? 하긴 너 그 유명했던 유튜버들 거 막 구매해서 써봤다고 했었잖아. 다 써봤습니다. 안 써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도움 돼? 지금 소니 티레노 렌즈밖에 안 씁니다. 공식 럿 그 무료로 풀린 거 하나.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이제. 예, 그거만 한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나야가 뭐 이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이어서 하고. 네. 하여간 이게 재미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기보다는 이걸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거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치, 맞는 말이다. 정말 목숨을 건 노력들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워 보이는 거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막 야 그 프로게이머를 욕하는 건 아닌데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게이머들 보면 야 게임하고 재밌고 좋아 보이네 좀 멍청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정말, 사실 정말 피땀 흘리는 밤새고 미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정말 좋아해서 이거를 뭐 자면서 막 저는 울었거든요. 왜 난 못하지 하면서 막 이거 왜 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막 분노하고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좀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얻지 않을까. 그치, 그것도 맞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로켓펀치님 채널에서도 이미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이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솔직히. 예, 연락 오는 사람들 막 너도 받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연락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웬만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잘 안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너가 얘기했던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이제 생각보다 쉽게 봐, 맞습니다. 이 일을. 그리고 재밌어 보이고, 사실 우리가 비하인드로 찍어서 올리는 것들은 즐거워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잖아. 현장에서 막 조명 막 세팅하고 막 연예인들도 막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면은 너도 이제는 이해를 하잖아. 내가 왜 그렇게 시니컬하고 뭔가 모든 만사에 있어서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 이해를 하잖아 이제. 왜 그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멋모르고 괜찮다 싶다는 이제 착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똥을 싸는, 이제 흔히 이제 속된 표현으로 똥 싸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 탓을 못 하잖아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우리 책임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를 그래도 불러다 썼던 이유가 일단 네가 그때 올렸던 영상, 이제 극찬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일단, 극찬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난다. 이제 보니까 네가 그때 뭐 만들었었던지. 맞아. 네가 그때 영상을 한 편이 올린 게 아니었어. 한 3편인가 4편을 이렇게 그냥. 쫙쫙 해서 올렸었어. 예, 근데 맞습니다. 볼 때마다 왜냐면 그때 네가 네 스스로를 설명하기로는 영상 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일말의 기대도 없이 네가 그 밑밥을 잘 깔았어. 이게 일말의 기대도 없이 봤어. 중요한 겁니다. 빌드업. 정말 일말의 기대도 없이 봤는데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괜찮았고, 이제 뭐랄까, 네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지. 왜냐면 네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가 라이브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자주 했을 당시에 네가 거의 매번 들어왔잖아. 맞습니다. 매번 들어와서 맨날 장난치고 놀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웃기는 말인데 일할 때 엄격하긴 해도 우리도 장난 많이 치거든.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이 괜찮은 애면은 센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차로 뿐만 아니라 영상도 어쨌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정도면은 뭐 퀄리티 나쁘지 않게 뽑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첫 현장에 만났을 때 네가 좀 떠는 게 좀 보이긴 했거든. 그때 당시 긴장을 해가지고 엄청 긴장했습니다, 진짜. 엄청. 긴장을 한 게 보였는데 그런데 일단 그날 인상은 좋았던 게 네가 말 그대로 엄청 열심히 하긴 했어. 네가 발로 되게 열심히 뛰었지 그때 당시에. 솔직히 그 현장도 쉽진 않았잖아. 아, 그래 빡셌죠. 그치. 지금 왜냐하면 그 날 찍어야 하는 영상이 7편인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쉬운 현장은 아니란 말이야 사실 그것도. 게다가 더군다나 아무 채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딩고에 올라가는 건데 신경 많이 써야지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부르긴 했거든. 근데 웬만하면 이제 난 사람을 잘 안 믿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너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거의 다 찍으니까. 맞죠,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네가 이제 처음 그런 현장에 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해냈고 이제 뭐 물론 그 뒤에 이제 뭐냐 그때 우리 경찰 찍었을 때 기억나?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너도 어쨌든 일 받아야 되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또 그때 이후에 뭐냐 네가 무조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백업하는 거 보고 갔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까지는 너도 그거를 다 항상 제대로 간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네, 바꿨잖아. 다 가지고 있고 백업도 투백업으로 이제 드라이브에도 올리고. 그치.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피드백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우리 다 성인이고 맞습니다. 혼나는 거 자체가 당연히 자존심 상하고 짜증 나는 건데 근데 이제 나는 약간 그런 주의이기도 해. 차라리 혼날 거면은 우리한테 혼나는 게 낫지. 이제 네가 담당해서 갖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아니면 네가 메인인 그런 자리에서 다른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마 내 생각에 너도 똑같이 혼을 낼 거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했던 거니까 뭐 너무 마음에 담아주신 말고. 아니, 이게 저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약간 마인드 자체가 옛날 마인드여가지고 아, 혼날 거 혼나고 깔끔하게 딱 혼나고 다음부터 피드백 반영해서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사실 내가 또 약간 그때 당시에 네가 학생이었으니까 네가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예. 내가 좀 학생한테 좀 약한 게 좀 있었거든. 난 몰랐어. 내가 그런지 나도 몰랐는데 괜히 약간 마음이 쓰이는 것도 있고 내가 동생들한테 좀 약해. 근데 그 제 감독님은 또 반대거든. 되게 엄격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몇 번이고 너를 쳐대자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나는 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자고 했고 지금은 제 감독님도 너 좋아해. 그런 거 일말에 없고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형은 엄청 철저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확실하게. 그렇지. 엄청 철저해. 그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감독님 앞에서는 좀 긴장하잖아 그래도. 아, 매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너가 그래도 센스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솔직히 너처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좀 불러다 쓰고 싶고 그렇지. 요즘은 뭐냐 너 따로 다니는 현장 같은 거 좀 많아? 어때? 요새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현장 뭐 쿠팡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짜자. 그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해. 6시에 쿠팡 가서 3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야,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 불렀다고 거의 3시인데 나왔네. 고맙다. 열정. 열정 인정. 아휴. 일이 없습니다. 저 유일하게 주시는 분이 이제 왜 순대 거도 가져가. 아예 근데 이제 자, 지금 새벽 3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데 알겠어. 그럼 모든 감독님을 좋아하지만 지금 새벽 3시에 나오는 것부터가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난 솔직히 그런 게 안타깝긴 해. 왜냐면은 하필이면 너가 또 졸업을 하는 시기랑 지금 역대급으로 경기 안 좋긴 하거든. 맞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도 지금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쉽지 않아. 우린 기본으로 나가는 것도 많잖아 사실. 아무래도 사업체다 보니까, 큰 사업체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쉽지 않은데 이게 참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네가 또 딱 졸업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3월이었나 2월이었냐 우리가 그 카톡 했던 게 언제였지? 1월 중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뭐야 꽤 됐네 1월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어쩌다가 그런 말이 나왔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지? 그때 감독님이 라이브를 키셨는데, 음.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다들 다들 아, 죽는 소리가 쭈르륵 올라오길래. 맞다 다들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그때. 저는 이제 이 상업 현장을 처음 겪었던 거고, 음. 원래 1, 2, 3월에는 일이 없다는 거를 약간 듣기만 했는데, 실제 몸을 겪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죽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거 장비 다 팔고, 그냥 전공을 살리든 아니면 이거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경험은 있으니까, 이쪽 프로덕션으로 좀 지원을 해보든 한번 취업을 해볼까라는 거 진짜 많이 고민하던 시기에, 라이브를 키셨고, 제가 거기다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감독님이 라이브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이제, 아, 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지 그때. 예, 맞습니다. 맞아. 그때 당시에 네가 뭐 다 팔고 뭐 다른 거 해봐야 되나라는 고민했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지 그때. 진짜 힘들었었대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너한테? 비속어 써도 됩니까? 해도 돼. 아무리 힘들고 엿 같아도 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 힘들면은 안 쓰는 거 하나씩 팔면서 버티라고. 버티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그치 맞는 말이지.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거든. 아마 이 영상 보는 많은 분들도 힘든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힘든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꿈을 키워가고 이제 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더 고민일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선배를 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보든 하면서 꿈을 키웠을 건데 그 사람들도 힘들 거란 말이야. 보나마나. 그죠. 안 봐도 비디오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를 할 거야. 지금 시기에. 더군다나 막 이제 또 뭐 AI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더 머리 아프지 사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너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웬만하면은 남한테 그런 말들 잘 안 하거든. 왜냐면 어차피 자기 인생이고 아, 맞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나 모르겠어. 나 왜 너한테 약간 애정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너한테 약간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건 다 진심이거든. 감사합니다. 버티면 살아. 근데 네가 지금 포기하는 순간 그냥 네가 여태까지 쌓아온 거라 노력해왔던 게 다 아무 의미도 없어진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한때 그거 했던 한때 그냥 한때 시간 낭비한 사람이 돼.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뭔 말인지 알지? 맞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왜냐면 솔직히 나는 네 그 열정을 높게 샀던 포인트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 너 나이에 그리고 너의 학생 신분인데 에펙스 6를 사고 2470 GM2를 사고 7900 GM2를 나는 솔직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긴 하는데 나도 그땐 그렇게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좋아한다는 이유로 쓰고 싶다는 이유로 그거를 사서 어쨌든 사용을 하고 뭐 사이즈를 불문하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외주들에 가져가서 쓰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가 볼 때마다 장비가 늘어 이상하게. 시스탠드도 늘고 뭐 이상한 테이블도 네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게 참 희한해. 니는 보면은 이게 재밌습니다. 그냥 그 장비 사는 게 재밌고, 그 장비를 사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재밌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그게 재밌습니다. 뭔가 만들어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가 이제 너 스스로의 뭔가를 꾸려나가는 그런 즐거움인 거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근래 봤던 사람 중에서 영상을 찐으로 좋아하는 거는 많지 않거든. 솔직히 사람 중에서 다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들 빨리 포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내가 봤는 너는 영상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포기할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지 사실 그때 당시에 나는. 그런데
어쨌든 너가 포기를 안 하고 이제 뭐 지금은 비록 힘들어서 쿠팡을 하고 있지만 쿠팡도 하면서 현장도 가면서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안 포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높게 사, 솔직히. 그거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고 우리도 쉽지 않은 만큼 너는 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현장이 더 많고 하면은 너를 더 자주 부르겠다만 우리도 쉽지 않다. 요새 뭐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에휴. 그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 찍을 때 카메라 잘 안 보는데 일 잘하니까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6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덜 불러주신 건 더 불러주신 건 상관없이 처음 현장을 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항상 이제 겸손하게 저는 여기까지 온 게 다 순전히 운빨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없는 건 아니지. 운이 진짜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왜냐면은 제 주위에 동아리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 영상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저는 학생 때부터 아예 그냥 솔직히 1년 차가 되기 전에 첫 갔던 현장이 딩고였으니까 아, 그치, 맞다.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말이 해. 안 되는 그 딩고로 시작을 해서 막 0년 차인데 막 뭐 광고팀, 광고 메이킹팀 뭐 좀 소규모 뮤비 막 촬영 감독님 현장에서 촬영 감독도 뭐야 이거 촬영 감독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막 대구 가가지고 막 짐벌 오퍼레이팅도 했었고 막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커리어긴 한데 1년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 커리어를 주신 것도 감사해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너가 스타트가 좋았지. 스타트가 좋은데 이제 남들보다 위기가 좀 빨리 온 편이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스타트가 좋았던 만큼 너무 이제 이미 저는 여기에 있는데 이미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이제 지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네가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가 보면은 우리는 영상을 잘 만드는 것 같아? 잘 만들죠. 잘 만들죠. 이거 약간 농락입니다. 저에 대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우리도 어쨌든 지금 이 바닥에서 나름 구른 지 좀 됐잖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쌓아온 것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딱히 계획이 없더라도 영상 하나 나오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거든. 우리의 퀄리티다 아니면 우리의 뭔가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눈은 저기 가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바라보는 현장은 더 크고 더 큰 프로젝트, 더 높은 가격대에 뭔가를 쟁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있는 거 물론 지금도 이제 우리의 속도에 비해서는 과분할 정도로 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사람은 바라보는 게 높잖아.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이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만족 못 하는 마음이. 거기서 발전이 오잖아,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끔씩 막 왜 나한테 그 찍었는 거 화면 보내면서 이거 색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잖아. 맞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옛날에 나였다면은 이제 너한테 그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다가갔을 거야.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적인 걸 알려줬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요즘 기술적인 거를 뭐 안 알려주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 심리적으로 다가가잖아, 솔직히. 맞습니다. 요새 막 확실하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덜 지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실 너한테 얘기를 하잖아.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네가 지금처럼 뭔가 외주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네 스스로 뭔가 개인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뭐 유튜버 같은 걸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기술적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건 어차피 네가 알아서 잘 할 것 같고 아닙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나는 항상 네가 걱정이었던 거는 네가 또 생긴 거랑 다르게 겁나 감성적이야. 네 MBTI가 뭐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INFP 아니면 INTP인데 넌 T는 아닌 것 같아. CFP가 맞습니다. 너는 INFP가 맞는 것 같아. 넌 절대 T는 아니야.
나나 유영이 형이 티지. 넌 절대 티는 아니야. 역시 INFP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장에서 맨날 장난으로 남자가 무슨 F 이러잖아 솔직히 항상.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F면은 살기 힘들어. 솔직히 너도 인정하잖아 그거는. 아,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해를 했거든. 네가 그때 막 뭔가 내려놓고 포기도 하고 싶고 뭔가 다른 일을 따라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 이해가 돼. 왜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너무 이해되는데 그때 네가 약간 뭐라 해야 되냐 막 몇몇 순간들에 그때뿐만이 아니라 몇몇 순간들에 네가 약간 울먹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보니까 그냥 예상하기로는 뭔가 네가 힘들 때는 너도 울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힘들거든. 오히려 더 힘들거든 그게. 아, 맞습니다. 더 우울해지잖아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안 돼 솔직히. 아, 맞습니다. 계속 그냥 혼자 생각하면은 너도 툭카놓고 얘기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흐른 적 한 번도 없지 않아? 계속 그치 계속 나락으로 예, 가잖아. 나락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물론 이제 나도 바쁠 때는 답장을 못 하지만 난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풀려. 아,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이해했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요즘 요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 명쾌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병신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거 다 개 같은 생각이니까 버려 라고 하면 니도 어쨌든 차단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해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차단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좀 오래 걸리긴 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도 원래 너 같은 타입에 좀 더 가까웠어. 뭔가 막 곱씹으면서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막 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할 때 또 생각해보면 내 잘못은 아닌데 또 고치려고 하니까 또 내 잘못을 찾아야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막 어차피 해결 안 되는데 아, 그게 맞습니다.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찐으로 네가 잘못한 거면 당연히 그거를 돌아봐야지. 근데 솔직히 지금 경기 안 좋은 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와, 힘듦의 수준이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그치. 어려움. 약간 수능 때도 끝이 보인다가 있었는데 이거는 끝이 안 보이니까 그치. 진짜 끝이 안 보이지. 언젠지 막막하지 사실.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막 그때 사실 여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감독님한테 그냥 차라리 고민 상담을 해라. 그게 더 나을 거다. 그래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보다 손윗 사람인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실례다. 했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그 라이브 할 때 딱 이렇게 캐치해 주셔가지고 그때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쿠팡으로. 쿠팡으로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보겠다 한번. 그것도 대단한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뭔가 변화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보통. 근데 어쨌든 니는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어떻게든. 난 네가 이악 물고 장비를 안 파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해. 아, 절대 못 팝니다. 아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이미 렌즈 한두 개 팔았어. 아, 절대 안 돼. 소중하게 모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그것부터가 이미 마인드셋은 훌륭한 거지 사실. 사실 70200은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아니, 너무 손이 안 가는 렌즈다 보니까 70200이 사실 특정 상황 아니면은. 그건 맞아. 맞는 말이야. 사실 나도 원래는 팔까 하다가 이 컨텐츠 찍으면서 못 팔게 됐어. 솔직히 때가 개 좋잖아 지금.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이런 컨텐츠 찍을 때 진짜 기가 막힌데 근데 너가 다니는 현장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지.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스케치를 따거나 뭐 그 정도니까 70200? 이거 내가 투캠을 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굳이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가 바로 안 팔고 버텨가면서 나중에 힘든 순간이 또 올 거야. 항상 슬픈 게 힘든 일은 겹에 겹쳐서 계속 와. 아, 맞습니다. 도미노처럼 계속 와. 그렇기 끝나지 때문에 않고. 그냥 버티는 것 뿐이란 말이야 지금. 맞습니다. 이겨낼 수는 없어. 그냥 버텨야 돼. 못 이깁니다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70200도 마치 통장처럼 모셔놔. 230만 원짜리 적금. 그렇지. 이건 적금이다. 적금이다. 모셔놓고 너가 정말 위기, 이거 안 팔면 죽겠다 할 때 파는 거야. 적금 깨가지고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또 이제 또 열심히 쿠팡 뛰어가지고 또 사오고 그렇지. 이제 또 버틸만 하면 또 사온 모셔오고 이런 거지.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감독님. 뭔가. FX9을 지금 사면은 과연 효율적일까에 대한. 야, 너 진심이구나. 아, 이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3랑 9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3랑 9? 예, 어, 가격대가 동급입니다, 지금 중고가. 에이. 쓰리- 9이 560, 3는 그래도 400대잖아. 그래도 160만 원이면 9을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쿠팡을 한 20번만 나가면 되는 건데. 넌 또 계산이 그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예, 왜냐면은 3는 이제 가볍고 컴팩트한고 9은 이제 또 그 9에서만 주는 그 6K 오버 샘플링의 맛이 있는데 이게 3랑 6로 제가 6를 가지고 있으니까 3랑 6로 병행을 해서 6를 삼각대 올리고 3를 짐벌에 올리는 게 좋을까? 6를 짐벌에 두고 9을 이제 삼각대 올리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이 고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9이 나온 지 지금 5년 넘어버린 바디라는 거였어요. 6년 7년 돼가니까 거의 이게 지금 사도 효율적인가? 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의견 한번 여쭙고자. 네가 지금 6만 가지고 있나? 6만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는 S3랑 6로 두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으로서 가장 효율에 극대화 시키는 거는 9이랑 3라 생각하거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6 말고 9, 3 이렇게. 왜냐하면은 3랑 6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6랑 맞습니다. 9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은 툭 까놓고 얘기해서 관용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해도 3랑 6는 관용도 차이가 그 정도까지 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너가 만져보면 알 거야.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 근데 이제 9은 솔직히 좀 다르긴 하거든, 만져봤을 때. 9은 한 번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9은 실제로 좀 달라. 느낌이 달라. 그리고 표현해주는 부분도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긴 해. 그런데 이제 뭐랄까,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온 지 오래됐잖아. 예. 사면 무조건 감가야. 그리고 팔 수 없을 수도 있어, 어쩌면. 저는 한 번 장비 사면 안 판다는 마인드여가지고. 그건 그런데 항상 오연아,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너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장비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은 있어. 아, 맞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내가 사람들한테 파나소닉 비추하는 것도 들였다가 결국에는 너무 많이 감가돼서 못 팔아버리면은 사실 그건 손해잖아,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같은 논지로 다가가면은 9이 솔직히 너무 오래되긴 했어, 나온지. 그리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정도 급의 관용도가 필요한 세대가 좀 지났어, 요즘. 아예 어나더 레벨의 관용도 같이 막 브라노라든지 아니면 베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R이라든지 레드 그런 그 느낌으로, 정도. 그렇지, 레드 그런 걸로 갈 거면은 그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이제 감가도 감수를 할 만한 그 급의 그게 나오는데, 9이 그 급이냐 물어보면 그 급은 맞는데 턱걸이의 그 급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10비트잖아, 로우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하기가 애매해지는. 애매하지, 사실. 그래서 지금 네 상황에서 하나를 그냥 드릴 생각이라면은 나는 3를 추천해. 3로. 근데 빨리 하진 말고 좀 더 지켜봐. 어쨌든 지금 뭐냐, 루머도 좀 돌고 있고. 그치, 해서. 루머도 돌고 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가서 만약에 의외로 막 9 마크 2가 나왔는데 그래서 9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사실. 와, 나이 300만 원. 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 네가 고민해볼 만하지. 나쁘지 않지. 왜냐면 그러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9이 3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진짜로 이제. 그렇지. 그러면 정말 찐으로 고민해볼 만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고민도 있었었고, 요새 또 고민되는 게, 이거 또 계속 같은 고민인데 감독님들도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에서 10대 20대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을 건데, 이게 일로서의 미래가 보이는가? 영상이. 네. 영상을 전 너무 좋아하는데 AI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이게 얼마나 갈 것 같냐는 거지. 예. 어차피 끝은 난다는 걸 알고 있지. 조만간일 것 같긴 한데. 단지 얼마나 오래 가냐의 문제인 건데,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업이 그래도 한 10년 15년은 갈 거라고 봐.
10년, 15년. 그래서 난 그 정도면은 성공을 노려보기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하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나나 제 감독님이나 결국에는 이 업을 말 그대로 일로서 대하고 사업으로서 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아트폼으로서 바라보는 거는 쉽지 않아. 이 업계가. 왜냐하면은 AI에 몇 글자 끄적이면은 사실 이제는 실력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글씨만 쓸 줄 알면은 엄청난 명령만 것들이- 할 줄 알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솔직히 CG 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똥 싸는 거지 이제. 아, CG 업계는 이제 진짜 큰일 났지 거기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점점 영상 시장이 빈부격차가 커질 거야. 싼 일은 없어질 거야 아예. 아예 겁나 말도 안 되게 싸거나 겁나 비싸거나 둘 중 하나로 갈 거야. 중간 단계는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냥 중간 단계로 할 거라 AI가 다 대체할 거야. 아, 이해했습니다. 엄청 싼 거를 차라리 이제 뭐냐, 야 AI 쓸 바엔 좀 오가닉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1회 노동자 같은 사람들 부르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쓰고,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런 느낌으로 가거나, 어쨌든 사람이라는 거는 왜 아직도 공장이 모든 걸 일균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태리 핸드메이드가 그렇게 비싸고 잘 나가겠어 사실. 아, 그런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알지? 예, 결국엔 사람은 수제에 대한 뭔가가 욕심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듯이 극소수의 고가 브랜드만 살아남은 것처럼 아마 영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AI는 기계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 나중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치 샤넬 메고 와가지고 여자들이 이러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다. 우리 뭐냐, 우리 회사 AI 안 썼어. 진짜? 뭐 했는데? 우리 프로덕션 썼어. 와, 이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써서 와서 찍었어,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써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투자이자 홍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 고급화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걸 위해서 넌 버텨야 된다. 이악 물고 버텨야 된다. 쿠팡 계속 뒤만 있어. 그치. 왜냐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만 하면은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풀릴 거 아니야. 경기라는 거는 영원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네가 서 있어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을 너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네가 이미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있으면은 너도 이제 생겨나는 일들을 못 받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악강버. 그렇지. 아까 뭐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2025년이 좀 밝게 빛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갑자기 머리를 빵 치고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먹구름밖에 없을 줄은 몰랐지. 이거 뭐야? 앞이 너무 안 보이는데? 쉽지 않지. 네가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맞아. 사실 이게 사실 고생이 많다. 이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쿠팡을 뛰는 게 쿠팡을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거나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촬영 현장에서 뭐 딩고 같은 걸 찍고 간다던가 아니면 뭐 광고를 찍고 가든 저번 호익 같은 광고 영상을 찍고 딩고를 찍고 간다던가 하고 다음날 쿠팡을 가면은 아침에 현타가 빡세게 오는 거는 그 이제 차이가 느껴지니까. 네. 그치, 쉽지 않지.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 지금 이렇게 쿠팡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요새는 뭐 쿠팡이 사람 여러 살렸지.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는 목표가 따로 있어가지고 쿠팡을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냥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쿠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뭐 물론 생계를 유지하고 나쁘진 않지. 그런데 그게 사실 힘들잖아. 맞습니다. 몸도 힘들고 어쨌든 앞으로의 방식과는 맞지 않은 그런 벌이니까 사실 몸이 힘들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한 상황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너는 그거를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니까, 살아남기 위한. 언젠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그치. 그거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마인드셋이고 유지만 잘 해라 이거지. 맞습니다.
멘탈 싸움이야. 맞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불렀는데 나와서 고맙고.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하자. 진짜 마지막으로 어. 사실 저도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비디오, 로켓펀치라는 이 두 채널이 영상에서는 꽤 좀 속된 말로 빡센 채널 아닙니까? 유명하고 좀 그런 의미로 빡센 채널인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영상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영상을 그렇게 잘하게 됐어? 막 그렇게 저도 그거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진짜 잘하는 방법, 영상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잘 찍고 잘 만드는 방법. 너무 좀 막연한 질문인데? 영상을 잘하는 방법? 예. 왜냐면 원래 이거는 저도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이제 그 친구들 하면 안 되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감독님 밑에서 배우는 입장이고 또 이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너 포함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그냥 많이 찍으면 되냐고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솔직히. 네. 그때 라이브에 또 비슷한 질문이 왔었는데 영상을 많이 찍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늘질 수가 없어. 솔직히 누구나 많이 찍어. 누구나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야 돼. 만든다랑 찍는다는 다른 거 알지? 네, 만든다는. 그러니까 찍는 거는 그냥 네 핸드폰 들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찍는 거야 그거는. 맞습니다. 뭔지 알지? 근데 만든다는 거는 결과물을 낸다는 거잖아. 예. 근데 맞아, 이것도 너한테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다. 얘기 잘 꺼냈네. 너가 생각보다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맞습니다. 나는 그거는 좀 네가 점점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속도 싸움도 있고 앞으로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너 얘기했지만 우리는 빠르면 하루에 영상 한 3-4편씩 그냥 만들잖아. 아, 옆에서 보고 진짜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줬을 때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맞습니다. 물론 빨리 보여주면 안 되는 현장들도 있어. 그런데 그거가 별개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네가 바로바로 네가 생각했던 것들이 화면에 딱 나오는 걸 보면서 너 셀프 피드백도 가능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올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아, 나 여기서 편집을 왜 이렇게 했지? 아, 여기 뭐지? 나 병신인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올려야지만 보여. 웃긴 게 네가 백날 혼자 만들어서 헤헤 좋다 하고 말면은 그 영원히 그냥 그 영상은 그냥 하드에서 썩고 있는 거야. 그냥 좋다. 용량만 차지하는 거야. 데이터 덩어리인 거야. 그냥 뭔지 알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뭐라 해야 되냐,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배설을 해야 돼, 그 영상을. 그래야 비로소 알아. 아, 여기서 뭐가 문제고 이거는 잘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거기서 발전이 오는 거지. 내 결과물을 남들에게 보여줄 용기조차 없으면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네가 백날 혼자 앉아가지고 아, 여기서 색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만들까, 이거 고민할 바에는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빠르게 올리라는 거지. 그게 네 스스로 피드백하기 더 빨라. 뭔 말인지 알겠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져봐도 돼. 왜냐, 어차피 그 영상 많이 보진 않을 거잖아, 사람들이. 그죠. 뭔 말인지 알지? 그죠. 심지어 안 봐도 돼,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가 올렸을 때 남들이 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 좀 있어도 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작업 속도와 그런 것들을 더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뭐 굳이 그런 작업물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는 그런 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포포를 올리는 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개인 작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가벼운 거든 무거운 거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의외로 나나 유영이 형이나
2023년도 이것도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23년도에 영상을 제일 많이 만들었거든. 그때 유튜브 영상 제외하고 둘이서 만든 게 400편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면은 그 뒤에는 네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띡 하고 어디 내려놔도 한 30초만 있으면은 대충 여기서 어떻게 찍어야겠다가 각이 나와. 그리고 그렇게 나와 영상이. 거기까지 가야 돼 일단. 이해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모델하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나 만나가지고 여기로 가시죠 해가지고 가면서 가는 길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어야겠다 계획이 세워질 정도로 빨라져야 되고, 그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샷리스트 짜고 이런 것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샷리스트를 짠다고 그것만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머릿속에 있는 대로 또 바꿔도 되고. 뭔 말인지 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져야 된다. 감사합니다. 늘 항상 많이 아니요. 배워갑니다. 아니요. 어쨌든 뭐 괜히 쓸데없이 혼자 속으로 썩이지 말고 예. 편하게 얘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긴 오늘 하는데. 나와줘서 고맙고, 뭐냐 다음번에 고긴 한번 살게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어쨌든 다음에 또 보자. 예. 네, 쿠팡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래요.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They happen with you.